SNS 창업 IT 평생교육원 원장 최성자입니다. 오늘은 수수료하고 부가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수료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위탁 판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처럼 뭐 대량 등록을 많이 하고 위탁 판매 위주로 파시는 분들은 마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얼른 생각했을 때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가 3.74니까 검색 수수료 해가지고 5.74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레 생각을 하고 굉장히 높게 그 가격을 측정하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어, 평균 어느 정도 수수료가 되고 있는지를 제가 운영하는 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수수료 부분은 민감하니까 수수료를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여기 보여지는 화면은 제가 운영하는 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수수료를 얼마를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요. 여기서 도움말 해서 여기서 수수료 이렇게 찾아보면 간단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 도움말에서 나오는 수수료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를 말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몰에 나의 수수료는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는 여기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제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와서 오늘 정산에 제가 723만 9,818원이 오늘 정산 금액입니다. 내일 이만큼 들어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토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은 입금이 안 됐으니까 오늘은 3일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3일 거 제가 평균 하루에 한 250만 원 정도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3일 합쳐가지고 이 정도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의 수수료를 알고 싶으면 오늘 정산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산을 클릭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있나요? 여기 나의 등급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중소 2라고 되어 있는데 중소 2 등급인 거죠. 중소 2 등급은 국세청 기준 5억에서 10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 사람이 중소 2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올린 매출 총액, 저는 사업자 등록증이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 평생교육원, 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에 있는 교육사업 사업자 등록증이고요. 나머지 3개는 2개는 위탁 판매, 하나는 직접 판매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사업자 등록증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탈 4개가 있는데 4개 합산해서 10억은 넘지 않았고 작년 제가 세무신고를 9억 5천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중소 2등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등급이에요. 등급이 왜 필요하느냐? 등급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 카드 수수료 기준에 요거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기준에서 보여지는 판매자님의 수수료 기준은 과거 가금된 수수료와 미래에 가금될 수수료와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님의 수수료 기준이 변경된 시점과 정산 내역에서 보여지는 시점은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수수료의 종류 바로 보기 가볼게요. 자, 이렇게 네. 자, 수수료의 종류를 알고 싶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상품 판매로 인해 과금되는 수수료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가지가 뭐냐면 결제 수수료와 연동 수수료가 있어요. 연동 수수료. 여기 매출 연동 수수료. 그러니까 결제 수수료는 고객이 결제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냐에 따라서 나오는 수수료고요. 그리고 연동 수수료는 뭐 네이버 통합 검색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에서 들어온 부분을 자기들이 연동시켜줬다 해가지고 연동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결제 수단별로 결제 수수료가 모두 다르게 과금되며 상품 주문 시 구매자가 선택한 결제 수단에 따라 각각 과금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인 경우에는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등급, 일반일 때는 3.74%,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그리고 영세는 2.2%, 그리고 중소일은 2.75,
중소 2등급, 저는 2.85, 2.86, 저는 중소 2등급이므로 2.86%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로 나가고 있는 거고, 직전 연도 토탈 매출액 부가세 신고 기준이죠. 매출액이 10억이 넘어가면 중소 3등급이 되는데 3.08%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업자를 처음 냈다면, 작년에 사업 실적이 다른 사업이라도 사업을 하지 않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단 1년 동안은 3.74%로 적용이 되니까 제일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말이거든요. 오늘이 12월 14일인데 곧 올해가 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올해 2020년도 거 부가세 신고를 간이가세든 일반가세든 무조건 매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 1월 25일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설사 매출이 없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10,000원이라도 10만원이라도 매출 신고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자를 빨리 내서 영세 등급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 신고를 해야 나의 등급이 결정되는 거고, 국세청에서 영세 등급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강의 때 쓰는 교재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좀 보기 쉽게 해놨어요. 자, 이겁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 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일반 등급은 세무 실적이 없을 때 3.74, 그리고 뭐 연동 수수료가 있다 그랬죠. 연동 수수료는 전부 다 2%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2%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검색을 했다면, 검색하고 와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5.74%가 되는 거죠. 5.74%. 그리고 이제 작년에 매출이 이렇게 거의 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간이가세로 시작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영세 등급이거든요. 영세 등급. 1년 사이에 매출이 3억 미만. 그게 영세 등급이에요. 영세 등급이면 결제 수수료가 2.2%, 그리고 만약에 검색을 했다면 2% 해서 4.2%가 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 검색 연동 수수료도 탄력적이에요. 어떻게 탄력적이냐면, 그러니까 네이버 통합 검색이나 그죠?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하고 들어오면 2%가 가금이 되는데, 만약에 뭐 즐겨찾기를 해놨다던가 아니면 카톡 타고 왔다던가 이런 거는 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 럭키투데이를 했다던가 기획전을 했다던가 거기 타고 들어온 것도 연동 수수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연동 수수료 없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마 3년 동안 연동 수수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없고,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어떻게 제휴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서울 사는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2% 연동수수료를 3년 동안 낼 수 있으니까 참 좋겠죠. 거의 스마트 스토어를 올해 처음 했다면 거의 다 간이사업자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처음 사업자 등록증을 낸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의 다 그 이제 매출이 별로 많지 않은, 예,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꼭 반드시, 예, 간이가세자도 반드시 세무신고를 해서 내년에 꼭 영세 등급을 받으셔가지고 내년에는 결제 수수료를 2.2%만 내고 하면 4.2%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세제 혜택을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같은 경우 1.65%, 무통장 입금은 1%, 휴대폰 결제는 3.85%, 그리고 네이버 페이포인트가 3.74%를 과금을 하고 있거든요. 결제 수수료 말하는 거죠. 만약에 고객이 검색을 하고 와서 구매를 했는데 무통장으로 입금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죠. 요거. 검색을 해서 2%, 무통장으로 입금했다 그러면 1%, 그러니까 최고 3%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작은 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일단 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2월 14일에서 12월 14일 오늘이죠. 오늘 결제된 금액이 토탈 77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신용카드가 507만원, 그리고 계좌이체가 63만원, 무통장이 24만원, 휴대폰 결제는 35만원, 보조결제는 140만원 이렇게 되네요. 신용카드는 제가 중소 2등급이니까 2.86% 붙었을 거고요. 계좌이체는 1.65, 그리고 무통장은 1%,
휴대폰 결제는 3.85, 보조 결제는 3.74% 이렇게 붙었을 거고, 무통장도 있고 계좌이체도 있기 때문에 평균 수수료가 저는 이렇게 2.91이라고 나와 있어요. 2.91. 그럼 2.91에다가 모든 고객이 전부 다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통해서 왔다 그러면 플러스 2%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2% 더하기 2.91 하면은 저는 연동 수수료 플러스 결제 수수료가 4.91%예요. 저도 처음에 그 4년 전에 그 스마트 스토어 처음 할 때 그때는 영세 등급이었거든요. 영세 등급이었는데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엄청 크죠. 제가 2.86인데 이 중에서 상당부 빠지면 거의 한 4%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은 수수료다. 쿠팡이나 옥션 지마켓이나 뭐 다른 뭐 티몬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정말 반값, 반의 반값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가 수수료가 가장 작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제가 평생교육원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육장에 카드 단말기가 있어요. 카드 단말기에서 고객이 카드를 가지고 와서 교육비를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카드 단말기가 있으면 단말기에서 벤사를 통해서 수수료 내잖아요. 보통 BC카드 같은 경우가 얼마더라? 한 2%? 정확하게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그만큼 모는데 네이버가 그거보다 조금 더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수수료가 이리 되고요. 다시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일반 등급, 영세 등급, 중소 1등급, 중소 2등급, 중소 3등급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고객이 계좌이체를 했다면 1.65, 무통장은 1%, 휴대폰 결제는 3.85, 그리고 보조 결제는 3.74%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연동 수수료인데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네이버 쇼핑 서비스에 노출하도록 연동시킨 경우 네이버 쇼핑에 노출된 상품의 주문, 판매가 이루어지면 건당 연동 수수료가 2%가 추가 과금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제 거 한번 보시면 실제로 그랬나 볼게요. 건별 정산 내역 보겠습니다. 검색을 해서 보면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배송비 있죠. 배송비에서도 수수료를 뗍니다. 배송비에도 수수료를 떼는데 배송비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가 볼게요. 지금 상품은 13,000원짜리 결제를 했으면 이게 결제 수수료로 214원이 나갔고 연동 수수료로 260원이 나갔는데 전부 다 정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만약 요 건이라 그러면 이 건이라 그러면 13,000원에 214원. 그러니까 결제 수수료가 214 나누기 13,000 하게 되면 약 1.16 그러니까 통장 결제 했던 얘기죠. 1.164니까 그리고 연동 수수료가 260원 260 나누기 13,000 하면 딱 2% 그죠? 2%죠. 그리고 배송비도 결제 수수료를 물었는데 배송비가 몇 프로인가 볼게요. 74 나누기 2,600원 2,600원 하면 어떻게 해요? 0.28 그러니까 결제를 뭘로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2.8%씩 그렇게 결제 수수료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채널에서 만약에 상품 값이 10,000원이고 배송비가 2,500원이다. 여러분들이 2,500원을 그대로 올리면 무조건 이 74원 같은 이 돈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채널에서 2,500원짜리는 무조건 이렇게 2,600원으로 배송비를 100원씩 올려놨거든요. 제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송비 템플릿 운영을 하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항상 네이버에서 잘 모르겠으면 항상 도움말을 참고하세요. 오른쪽 제일 위에 상단에 내 아이디 로그아웃 옆에 도움말이 있어요. 여기에 웬만한 도움말은 다 있어요. 수수료를 여기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수수료의 종류를 알고 싶어요.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수수료를 알고 싶어요. 반품 배송비도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예, 부과됩니다. 부과된다고 하고 있어요. 네이버 페이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이기 때문에 반품 및 교환 배송비도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렇게 돼 있죠. 수수료 인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하면 정산 내역에서 등급별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수수료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 이거 중요하겠다, 그죠?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상품 판매로 인해 과금되는 수수료의 경우 결제 금액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A 상품을 판매가가 20,000원이고 할인을 5,000원 했다. 그래서 고객이 실제로 15,000원을 줬다. 그러면 구매자가 실 결제한 금액은 15,000원이므로
15,000원에 대한 수수료가 가금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마켓 같은 경우는 여기 2만 원, 그러니까 할인되기 전 금액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가 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우리가 결제한 금액에 수수료가 이제 과금되게 되니까 조금 더 조건이 좋은 거죠. 이렇게 수수료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았습니다. 수수료가, 그러니까 얼른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세 등급 되기 전에는 약 5% 문다. 얼른 계산하기 좋게. 그 다음에 내가 영세 등급이 되면 약 4% 문다. 4% 정도 된다. 저는 중소 2등급이라서 이제 영세 등급보다는 이제 수수료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저는 평균 한 4.9% 이제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평균 우리가 편리하게 그냥 5% 문다. 그러면 내가 온채널에서 만약에 상품을 가져다가 내가 마진을 붙일 때 내가 20%를 얹었다 그러면 나는 15%는 내가 먹는 거고요. 나의 소득인 거고요. 내가 15%에 올렸다 그럼 나는 10%는 나의 소득인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요즘 제가 동영상을 올렸더니 동영상 댓글에 부가세에 대해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던데 부가세가 실제로는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엑셀로 표로 보여줘 가면서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